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스페셜 매트릭스 특이한 행렬의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칭 행렬, 반대칭 행렬, 항등 행렬, 역행렬, 삼각 행렬, 합 벡터, 기본 벡터, 멱등 행렬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오늘은 자, quadratic form, 행렬의 quadratic form이 무엇이냐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positive definite matrix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알지브라를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연구 논문 같은 것을 읽을 때 자, 이런 positive definite이냐, positive semi definite이냐, negative definite이냐, negative semi definite이냐, indefinite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구분을 하게 돼요. 오늘 그 정의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이것들을 또 왜 공부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눌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형식, 즉 쿼드라틱 폼을 만약에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것이 위에 방금 얘기했던 양정지 행렬, 즉 파지티브 데피니시냐 아니면 뭐 네가티브 데피니시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것이 직접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이것이 파지티브 데피니시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상상할 수 있죠. 자, 그래프의 모양을 상상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뭐 최대값 혹은 뭐 최소값을 구하기 위한 그런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 때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통계학에서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촐레스키 분해를 사용하면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의 어떤 연산에서 아주 쉬운 어떤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쿼드라틱 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행렬의 2차 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행렬의 쿼드라틱 폼은 지금 데피니션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다항식이라는 게 있어요. 다항식. 다항식은 영어로 폴리노미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폴리노미얼 펑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면 어떤 상수 더하기 어떤 상수 곱하기 x 더하기 어떤 상수 a2 곱하기 x의 2승 더하기 더하기 a에서 p 곱하기 x to the p. 예, 그죠? x의 p승이 앞에 이제 ap가 상수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f of x는 뭐 2 더하기 3x 빼기 6x의 2승 더하기 5x의 3승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수학식이에요. x의 차수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폴리노미얼 펑션이라고 그런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 다음과 같은 수학식. 자, 요런 f of x가 있는데 x가 이제 n까지 있네요. 자, 이때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면 변수들의 차수가 가장 높아봐야 2차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1의 2승, x2의 2승, 여기는 x1, x2 여기는 xn-1 곱하기 xn, 그러니까 x가 두 개씩 다 곱해지는 형태다 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표현한 것 중에 이 안에 x2, x1은 이제 없습니다. 사실 x2 곱하기 x1이나 x1 곱하기 x2나 같은 거기 때문에 다 동일시해서 이제 앞에 있는 두 개 더해서, 원래는 있으면 더해서 베타 1, 2라고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수학식이 있다고 할 때 그 수학식을 이러한 벡터 곱하기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사실은 벡터도 첫 번째 있는 이 벡터, 지금 행 벡터가 나와 있는데 로우 벡터죠. 이것도 사실은 n by 1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제일 마지막에 나온 얘는 뭐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 f of x가 어떤 상수 값이에요. 이 결과물이 이 스칼라 값입니다. 스칼라. 즉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1 by n 매트릭스고요. 얘는 n by n 매트릭스고 얘는 n by 1이니까 결국은 이건 n by n 매트릭스. 즉 상수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f라는 함수를 요런 매트릭스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자, 그것을 이제 이제 풀어서 스칼라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요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보시면 노테이션이 자, 여기를 요렇게 써놨어요. 자, 지금 뭔가 서메이션을 다 더하고 a sub ij 곱하기 x sub i 곱하기 x sub j다. 자, 이 말은 자, 눈여겨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 a 2, 1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랑 곱해질 n은 누구냐면 앞에 있는 a2 얘하고 뒤에서는 누구랑 곱해지냐? n이니까 얘랑 이제 곱해지는 애예요. 이 매트릭스를 전개해 보시면 x2 곱하기 a21 곱하기 x2를 해서 여기 지금 들어와서 그걸 다 더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 그렇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요런 이제 자, 이렇게 이 f라는 함수를 x라는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벡터 x의 쿼드래틱 폼으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x라는 벡터의 쿼드래틱 폼, 즉 안에 있는 원소가 2차식, 즉 승수가 2인 그런 것들의 합으로 이제 나타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정의입니다. 자, 근데 이 정의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먼저 이 베타 ii는 aii하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타 11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i가 1이라면요. 베타 11은 a11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 그 다음에 베타 ij는 이거랑 같습니다. 베타 ij는 자, 위에 좀 설명을 적으면 xi와 xj 앞에 뭔가 이제 붙는 것이 베타 ij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데피니션에 나와 있는 정의에 의하면. 근데 이 xij는 결국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자, 요 값은 사실은 a, i, j, x of i, x of j에다가 더하기 xj, xi까지, 즉 a, j, i까지 요 두 개가 합해져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xi 곱하기 xj나 xj 곱하기 xi나 같으니까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이제 앞에 있는 요 xij라고 아마 이 f of x 수학식에 들어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베타 ij는 베타 ij, aij 플러스 aji하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구나. 근데 만일 이 A라는 매트릭스가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다. 시메트릭 매트릭스란 얘기는 뭔가요? 이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란 말 자체가 AIJ가, 자, 이 말은 AIJ가 AJI하고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AIJ가 AJI랑 같다. 그러니까 AIJ라는 것은 베타 IJ를 2로 나눈 게 되겠네요. 뭐 AJ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여전히 베타 II는 AII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결론을 생각해 보면 결국 A라는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지금. 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가 이제 A11 자리고요. 요 자리가 A12 자리예요. 요 자리는 A21의 자리인데 방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베타 1, 2 나누기 2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A라는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그젬플을 한번 봅시다. 자, f of x1, x2, x3 세 개의 변수로 구성된 수학식이 있는데 여기는 x1의 2승, 여기는 x2의 2승, 여기는 x3의 2승, 여기는 x1, x2, 여기는 x1, x3, 여기는 x2, x3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이 9는 9가 바로 베타 1, 1이고요. 얘는 베타 2, 2일 거고 이 3은 베타 3, 3일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베타 지금 1, 2라고 지금 적을 수 있겠죠. 여기 4가 베타 1, 3고요. 여기 마이너스 6은 베타 2, 3입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x 요런 벡터에 대한 2차 형식 요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대칭 행렬 A를 구하라. 이 또 시메트릭 매트릭스래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뭐 이상 복잡하게 만드냐면 이 지금 말한 이 문제에서 말하는 딱 이 형태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요. A라는 매트릭스는 시메트릭이고 그 다음에 어떤 X가 앞뒤로 곱해진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해서 미리 그냥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 이거네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저 f of x1, x2, x3를 x1, x2, x3 곱하기 어떤 A라는 매트릭스에다가 x1, x2, x3 자, 요렇게 여기가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랍니다. 그러니까 시메트릭은 요 대각선을 중심으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거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고 뭐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A라는 매트릭스 어떻게 찾죠? 자, 아까 우리가 어떤 걸 봤냐면 A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A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얘기는 지금 A라는 매트릭스가 지금 어떻게 생겨야 되냐? 자, 한번 해볼까요? 자, A라는 매트릭스는 지금 3x3이네요. 그러니까 요게 3x3으로 이제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넣어보면요. 베타 1, 1이니까 여기는 9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2, 2니까 여기는 7일 거고 베타 3, 3는 여기는 3일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죠? 예, 여기는 베타 1, 2 나누기 2랍니다. 베타 1, 2 나누기 베타 1, 2가 여기 마이너스 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타 1, 2 나누기 2는 여기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 다음은 여기 또 그럼 여기는 뭐죠? 여기 베타 1, 3 나누기 2가 되겠죠. 베타 1, 3 나누기 2 그러니까 여기는 2네요. 그 다음 여기는 그 위에 있는 베타 2, 3 베타 2, 3가 뭡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3 근데 이게 지금 시메트릭 하다면서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3 자, 요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깨끗하게 좀 정리 좀 해보면 뭐 쉼표가 있어서 좀 헷갈리긴 했는데 요거 지우고 요렇게 좀 지우죠. 네. 자, 요런 매트릭스가 되겠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행렬의 2차 형식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행렬의 2차 형식은 다음과 같은 시어럼이 있어요. 자, 만약에 임의의 반대칭 행렬 skew symmetric matrix A skew symmetric matrix A의 정의 아시나요? A의 트랜스포즈가 A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러면 이제 시메트릭이고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죠. 예. A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다. 자, 이것을 만족하면 이 A는 skew symmetric matrix예요. 여기에 대해서 임의의 벡터 X에 대한 2차 형식은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0이 돼 버린다 라는 결론이에요. 아까 우리 앞에서 한번 봤어요. 그죠? 다른 앞에 그 전 강좌에서 우리가 봤었는데요. 자, 이걸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X의 쿼드레틱 폼은 결국은 스칼라예요. 스칼라 맞죠? 그래서 이거는 스칼라고요. 자, 스칼라기 때문에 자, 여기 먼저 한번 적어 봅시다. 얘는요 스칼라기 때문에 스칼라의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과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트랜스포즈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안에 있는 구성 요소에 전부 다 이게 트랜스포즈를 해주되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X가 앞에 와서 X 트랜스포즈 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게 A 트랜스포즈 되고요. X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니까 이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자 X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만 바꿔주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요게 방금 이 A라는 놈이
skew symmetric matrix니까 요걸 만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A 트랜스포즈를 그냥 마이너스 곱하기 A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게 뭐예요? 지금 X 트랜스포즈 A X는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 A X다라는 얘기고, 자, 이걸 일로 넘겨버리면 2X 트랜스포즈 A는 0이다 이게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지금 스칼라 값이에요. 어떤 스칼라 값 곱하기 2를 했는데 그게 0 되려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skew symmetric matrix A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벡터 X의 2차 형식은 값이 0일 거다. 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걸 한번 사용할 거예요. 자, 이제 positive definite matrix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는데요. 한국말로 바꾸면 양정치 행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정의를 한번 보면 이렇네요. 자,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0벡터가 아닌, 자, 0으로 구성된 그런 것이 아닌 임의의 벡터 x가 있다. 0벡터가 아닌 조건에서 x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n 차원 공간이네. n 차원의 실수 공간에 하나 원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x가 이 x라는 벡터는 x1, x2, x의 n까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벡터 x의 쿼드래틱 폼이 스칼라 값인데 이게 0보다 크다? 단 만약에 x라는 벡터가 0이 되면 무조건 0이 된대. 0이 아닌 그러한 벡터에 한해서 여기 지금 거꾸로 써놓은 거는 이제 모든 경우에 O를 거꾸로 A를 거꾸로 해놓은 거죠. 그때 이것을 만족한다면 이때 이 A를 positive definite matrix라고 한다. 이 A를 이렇게 부른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성질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건데요. 만약에 지금 똑같은 스토리에서 지금 작잖아요. 작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네가티브 definite matrix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음정치 행렬 이렇게 부른다.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름이 일단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그 다음에 definite matrix라 불렀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도 좀 해봅시다. 또 정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라면, 아까는 크다였죠. 그런 positive definite인데 크거나 같으면 positive semi definite이라고 부릅니다. positive semi definite matrix다. 그럼 작거나 같다면 negative semi definite이다. 자,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라고 이름만 기억합시다. 다시 결국은 positive definite, negative definite, positive semi definite, negative semi definite 이렇게 있는 거예요. x라는 벡터의 quadratic form이 0보다 크냐 작냐, 혹은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이 이게 positive definite matrix임을 보여라. A가 이렇다면 보여라. 방금 저걸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x가 들어가도 얘가 이걸로 계산했을 때 0보다 크다를 보이면 뭐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닌 임의의 벡터 아무거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거 계산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x1 2승 플러스 x2의 2승은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고, 만약에 x가 0이 아니라면 무조건 0보다 크겠죠. x가 0이 아니라면. 자, 그래서 이거는 양정치 행렬 포지티브 definite matrix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이제 용어인데요. 자, indefinite이 있었습니다. indefinite matrix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전부 다 definite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positive definite, negative definite, positive semi-definite, negative semi-definite, 즉 definite이란 말이 붙었는데 이번에는 indefinite이에요. indefinite. 어떨 때 그러냐? 그 벡터 x의 quadratic form을 만들었는데 이게 0보다 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또
그러니까 y를 또 주연으로 한다면 그게 0보다 클 수도 있다.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다. 자, 이러면 이 A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0보다 크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0보다 작다라고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게 들어갔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그러니까 A를 이용해서 쿼드라틱 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면 그러면 definite 하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지 않다 이거지. 자, 이걸 우리가 왜 관심을 가지느냐.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 어느 함수, 이 f of x라는 게 이제 수학 함수인데 결국은 스칼라 값이 나오는 놈이에요. 그 스칼라 값 나오는 것을 얘가 이제 2차 함수라면 쿼드라틱 폼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때 이 a라는 요 안에 지금 들어있는 a의 특성에 따라 그 f of x의 형태가 달라져요. 자, a가 이제 positive definite이라면 그 다음에 얘는 positive semi definite. 다시 positive semi definite이라면 그 다음에 음정치는 negative definite이라면 반음정치는 negative semi definite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호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0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작고 작거나 같다. 이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이제 떠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positive definite이다. 즉 positive definite이다. 그러면 그 값이 뭐라 그랬어요? 늘 0보다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x1이고 여기 x2고 여기가 이제 f of x 축인데 여기 밑바닥이 여기가 지금 0이에요. 여기가 0이에요. 0. 0보다 늘 크다는 거지. 0보다 늘 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저기 하얀 점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기가 최소값이다.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런 거네. 반면에 얘가 이제 네거티브 데피닛이면 아까 늘 0보다 작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0인데요. 여기가 이제 x1이고요. x2고요. 여기는 이제 f of x 축인데 0보다 늘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얀색 점으로 찍힌 최대값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positive semi definite은 얘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표현하는 얘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가 0인데 큰 적도 있지만 0과 같은 여기 직선 부분에 해당하는 곳은 0과 같죠. 그렇다는 거고. 그럼 네거티브 세미 데피니트도 대충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요런 곡선이 거꾸로 돼 가지고 한 예입니다. 한 거꾸로 돼 가지고 0보다 늘 작거나 같은 그런 거죠. 만약에 지금 indefinite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제일 마지막에 그 quadratic form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indefinite인데 그 보시면 여기가 지금 0이에요. 0. 자주 여기 브라운색 평면 위에 어떨 때는 이 f of x가 클 수도 있고 또 작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극대값이다, 극소값이다, 지금 맥시멈이다, 미니멈이다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맥시멈, 미니멈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양정치 행렬을 이제 구분하는 법.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직접 그려보지 않아도 그 쿼드래틱 폼 안에 들어가는 A라는 매트릭스가 어떤 행렬이냐, 양정치냐, 음정치냐, 즉 포지티브 데피니시냐, 네거티브 데피니시냐,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시냐, 네거티브 세미 데피니시냐, 그 다음에 인데피니시냐에 따라서 맥시멈이 존재하냐, 미니멈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A가 어떤 행렬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그 구분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러려면 좀 뭐 사실 오늘 다 그 정확한 그 개념 소개를 하지는 못하는데요. 정의가 좀 돼야 될 게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은 정의입니다.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네요. 자, 이렇게 나타낸다고 할 때, 자,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이게 지금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해놓은 얘가 지금 A라는 매트릭스예요. 자, 여기서 제가 리딩 K번째 케이스 리딩 프린시팔 마이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리딩 프린시팔 마이너 말이 어렵네요. K번째 즉 케이스 리딩 프린시팔 마이너. 자, 이거는 뭐냐? 이게 first leading principal minor. 얘는 second leading principal minor 이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first leading principal minor는 요까지만 보는 거예요. second leading principal minor는 요까지만 보는 거예요. 요까지만. 요까지. 요 안에 들어있는 걸 좀 적어 놓은 거죠. 그렇게 이제 점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용어를 정의하고요. 자, 나중에 이걸 포지티브 데피니션이 아니냐를 볼 때는 이 행렬에 대해서 모든 리딩 프린시팔 마이너의 행렬식, 이 행렬식이란 말은 디터미넌트를 말합니다. 디터미넌트. 자, 디터미넌트가 아직 뭔지 정확하게 모르죠, 여러분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챕터 10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어떤 상수값 계산식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상수값입니다. 스칼라 값입니다. 이걸 계산해 가지고 이 수학 노테이션은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걸 다 찾아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구했는데 모두가 다 0이다. 0보다 크다. 그러면 양정치 행렬입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나중에 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예고만 하는 겁니다. 예고만 하는 거예요. 디터미넌트를 지금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니까. 자,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아이겐밸류라는 컨셉이 있어요. 아이겐밸류. 아이겐밸류라는 걸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는 우리가 챕터 12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행렬에 어떤 행렬이 있으면 아이겐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값인데요. 고유값이라 부르고 이제 챕터 12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겐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어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유한 하나의 어떤 성질이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어느 스퀘어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총 n개의 아이겐밸류가 나옵니다. 총 n개. 그래서 k는 1에서부터 n개까지 하고 우리가 람다로 표현할 텐데 그 아이겐밸류가 모두 0보다 크면 그때 이제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지금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고 아직 여러분은 이 행렬식이 뭐고 이 아이겐밸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만 알고 나중에 어떤 매트릭스가 A가 있는데 이것이 포지티브 매트릭스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결론은 방금 앞서서 했던 얘기인데 포지티브 definite 매트릭스냐를 아니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다라는 것을 보이던지, 그죠? 아까 이게 quadratic 폼이 0보다 항상 크다라는 걸 보이던지, 아니면 leading principal minor의 이 determinant가 자, 모두 양수, 즉 플러스 값이라는 걸 보이든지, 아니면 이 아이겐밸류가 아이겐밸류 우리가 이제 람다 i라고 이렇게 표현할 텐데 이게 모두 양수냐, 이걸 보면 된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나중에 어떻게 찾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다음은 공분산 행렬과 촐레스키 분해인데요. 자, 공분산 행렬은 이제 통계학을 하면 이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좀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먼저 데피니션부터 봅시다. 확률 변수로 이루어진 벡터를 랜덤 벡터라 그런다. y가 있는데요. 자, 벡터 y가 n 차원 공간에 정의된 벡터고 그 각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가 다 랜덤 베리어블이다. y라는 벡터가 y1, y2, y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y1, y2, yn이 전부 다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랜덤 벡터라고 한다. 랜덤 베리어블이란 말은 확률적으로 그 값이 숫자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확률 변수 small y가 어떤 분포를 가질 때 그 분포상의 위치를 대표하는 값을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한다. expected value 혹은 mean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expected value of y라고 나타낸다.
그리고 분포의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분산, variance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통계학에 보면 평균과 분산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벡터의 기대값은 자, expected value of y라는 벡터네요. 지금 굵게 적은 거 보니까 그때 이제 mu라는 굵게 써서 mu라는 굵은 표기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mean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mean 벡터. 예, 평균으로 구성된 벡터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평균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y라는 벡터에 공분산 행렬, 사실 분산에 대한 정보를 이제 행렬로 나타내는 거예요.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 그러니까 small y라고 하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는 값이 어느 하나입니다. 스칼라 값인데 지금 벡터의 베리언스는 그 각각의 y1의 베리언스, y2의 베리언스, yn의 베리언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 i 행 j 번째 열에 y sub i와 y sub j의 코베리언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넣습니다. 코베리언스. 자, 코베리언스는 코베리언스 of x, y는 x와 y 간의 상관성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면 이게 0보다 크고 음의 상관관계에 있으면 0보다 작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자, XY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제가 지금 코베리언스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코베리언스 XY. 여기가 X고 여기 Y다. 근데 만약에 내가 데이터가 있는데 어느 한 점이 X 값도 가 있고 Y 값도 가져요. 자, 그런 점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스캐터 플롯이라 부르죠. 그래서 요렇게 생기잖아요. 요렇게 생기면 covariance of x and y를 계산하면 0보다 큽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covariance of x and y는 0보다 작습니다. 자, 요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그림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얘를 동그란 원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x가 증가하는 거하고 y가 증가하는 거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면 코베리언스가 0에 가까워져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한마디만 더 합시다. 그럼 코베리언스가 도대체 뭐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 라고 물으면 코베리언스 x and y는요. 그러니까 원래 어렵게 수학식으로 적으면 뭐 이런 겁니다. 기대값, 무엇의 기대값? x 빼기 mu of x. 그 다음에 y 빼기 mu of y. 자, x에서 x의 평균을 빼고 y에서 y의 평균을 빼가지고 그걸 곱한 것의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 점으로 나타낸 것으로 표현하면, 자, 이거는 사실 뭐가 같은 거냐? x of i 빼기 mu of x. 요거 계산하고 y sub i 빼기 mu sub y 계산해서 이거 i로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계산이 이제 코베리언스라는 계산이고요. 이걸 저렇게 생긴 점을 해보면 이게 0보다 크고, 요렇게 생기면 0보다 작고, 관련이 없으면 0과 같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면 우리가 이때 positively correlated 되어 있다. 우리나라 말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밑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밑에는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공분산 행렬과 그 촐레스키 분해의 또 다른 데피니션 하나 보겠습니다. 자, 상수 벡터 C가 있다. 저 지금 대문자 볼드체로 썼으니까 자, C라는 벡터가 원래 이제 C1, C2, 다다다 Cn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된 벡터예요. 그 다음에 확률 벡터 Y가 있다. 그러니까 Y라는 벡터는 소문자네요. 소문자 쓰고 이제 굵게 썼습니다. Y1, Y2, 다다다 Y의 N으로 구성된 벡터입니다. 이때
요 계산은 지금 벡터란 말을 안 쓰고 확률 변수라고 썼죠. 그래요. 이거는 뭐냐 하면 C1, C2, CN 요 트랜스포즈를 시켰으니까 이제 로우 벡터가 되죠. 그 다음에 Y1, Y2, YN 하면은 결국 이거는 이제 C1, Y1 더하기 C2, Y2 더하기 더하기 CN, YN으로 구성된 즉 스칼라 값입니다. 스칼라 값. 어떤 숫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놈의 평균이 뭐가 되겠냐? 요 놈의 평균은 뭐가 되겠냐? 그럼 상수겠죠? 그러니까 상수인데 이 평균은 상수고 이제 평균도 궁금하고 분산도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얘도 지금 스칼라 값이고요. 얘가 이제 스칼라 값이라는 거 이제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상수예요. 변수의 어느 한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이니까.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적는 거죠. 요렇게. 요것은 이제 C라는 건 상수 벡터이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오고 요렇게 적을 수 있다.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variance는 자, 어떤 요렇게 두 개 상수 벡터가 이제 곱해진 형태의 y의 곱해진 형태의 variance는 이 안에 있는 상수를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variance라는 것이 사실은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것이 결국은 이승에 취해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꺼낼 때도 이제 두 번 꺼내줘야 돼.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예, 그래서 곱하기 두 번을 이제 두 개를 곱한 것 듯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뒤에 가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를 안에 넣어주면 그럼 이게 몇 바이 몇입니까? 이게 C의 트랜스포즈가 C가 이제 n 바이 1인데 C 트랜스포즈는 1 바이 n일 거고요. Y의 variance는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n 바이 n 매트릭스일 거고요. 그 다음 C는 예, 맞습니다. n 바이 1이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어떤 상수 나와 가지고 1 바이 1 매트릭스가 된다. 일단 상수를 그렇게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한다, 요렇게 한다. 특히나 요 두 번째 베리언스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봅시다. y란 랜덤 베리어블, 어느 변수가 정규분포 이걸 따르고 y2는 요걸 따른다. 그럼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코베런스가 이렇다. 자, 이까지 얘기만 봐도 그러면 y라는 이 벡터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지금 y1, y2로 구성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y라는 벡터의 기대값은 뭐가 됩니까? 지금 평균이 1이고 2라 그랬으니까 1, 2라고 되겠군요. 첫 번째. 그 다음에 variance of y의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1, x2가 있으니까 이제 2x2 매트릭스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와야 될 것은 y1의 분산이니까 얘는 2고요.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은 y2의 분산이니까 4고,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마이너스 1이라 그랬네. 예. 근데 y1과 y2의 코베리언스나 y2와 y1의 코베리언스는 사실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y1 빼기 y2라는 계산한 값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그럼 요것도 이제 스칼라 값이고, 요것도 이제 스칼라 값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적었다시피 y의 미인 벡터고요. 요거는 y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거는 C를 요렇게 나타내 가지고, 즉 요 놈은 앞이 1이고 뒤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곱하기 y1 y2 한 거나 똑같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나타내면 되니까 요거를 이제 C라는 상수 벡터의 트랜스포즈가 있는 거고, 뒤에는 Y라는 벡터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나타내자. 그럼 내가 요곳에 자, 제가 지금 적었던 게 요걸 적은 건데요. 평균은요, 요거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상수 나오고 그 다음에 y의 미인 벡터를 사용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이제 상수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베리언스는 어떻습니까? 자, 요거 내가 계산한 요렇게 만들어낸 y1 빼기 y2를 요렇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요거의 베리언스는 이거는 매트릭스입니까? 상수입니까? 그렇죠. 스칼라 값 상수입니다. 요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C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 제일 뒤에 컬럼 벡터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Y란 놈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죠. 이게 이제 얘가 지금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오브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2행 1열 곱하기 2행 2열 곱하기 1행 2열 곱하기 2행 2열 곱하기 2행 1열이니까 결국 상수가 된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공분산 행렬의 성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시어럼인데요. 뭐라 적어놨냐면 확률 벡터 y의 공분산 행렬은 항상 반양정치다.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시다. 이런 얘기네. 확률 벡터 y, 일단 y는 y1, y2, yn까지 있는 이런 벡터입니다. 그놈의 공분산 행렬, 공분산 행렬이니까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오브 y 이렇게 적을까요? 자, 이걸 우리 앞에서 노테이션은 사실 이렇게 적었죠. 그냥 v of y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치죠. 자, 그렇다고 치고 이걸 그냥 매트릭스니까 그냥 v라고 매트릭스 하나 적어 놓을까요? 그냥 v란 매트릭스라고 표현합시다. 자, 그러면 그게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시라고 하네요. 자, 그럼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시 뭐였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뭐였죠? 정의가 if 어느 벡터 x 트랜스포즈에다가 a라는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고요. 거기다가 x를 했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then 그러면 이 a란 매트릭스를 우리가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시라고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어떤 x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의 트랜스포즈하고 요 사이에 y라는 이 벡터의 공분산 행렬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게 늘 요렇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y라는 이 벡터의 공분산 행렬은 이것이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러냐? 아니 그럼 이게 맞으려면 이 말이 맞아야 되죠. 지금 제가 지금 밑줄 두 줄을 끊는 이 말이 맞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밑에 곧 답을 벌써 보여드릴 텐데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위에 왼쪽 이 수학식은 뭡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variance of x 벡터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y 벡터의 variance가 사실은 지금 위에 있는 식처럼 표현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수학식이 요거랑 지금 같은 거 아닙니까?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안에 들어있는 것은 보세요. 이거는 어떤 상수죠.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지금 이 값은 x1 y1 더하기 x2 y2 더하기 더하기 xn yn이라고 하는 일종의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즉 변수가 그냥 하나가 있는 거지. 그놈의 variance는 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variance, covariance, 즉 covariance, 얘가 지금 covariance 매트릭스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보통 이렇게도 쓰는데 covariance 매트릭스니까 그것이 positive semi definite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겠네요. 참 그 얘기를 여기다가 이제 좀 프루프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프루프라고 적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방금 설명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임의의 상수 벡터 x에 대해서 variance of x transpose y 어떤 x가 벡터인데 그걸 이제 곱해가지고 y하고 variance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게
요 안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의 변수, 랜덤 베리어블이죠. 랜덤 벡터가 아니고. y는 벡터지만 또 x라는 벡터랑 곱해지는 바람에 어떤 베리어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매트릭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분산 값이에요. 그것이 이제 요것과 같다. 제가 v라고 이제 쓰겠다고 했는데 요 같으니까 요 통째로는 늘 0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크거나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v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지금 variance of y 벡터. 다른 말로 하면 covariance of y 벡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얘가 늘 파지티브. 자, 이제 마지막 촐레스키 분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 촐레스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만든 건데,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고요. 자, 이것이 양정치 행렬이다. 파지티브 데피닛이고, 그리고 시메트릭 하면 재칭 행렬이면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을 만족하는 하삼각 행렬 감마라는 매트릭스가 존재한다. 자, 요겁니다. 하삼각 행렬이니까 이 감마라는 함수, 이 감마, 제가 지금 감마라고 읽었습니다. 감마. 그러니까 요거도 감마고요. 요거도 감마인데 요거는 대문자 감마, 밑에 건 소문자 감마. 그리스 문자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삼각 행렬이니까 이게 n by n 매트리스면 대각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하삼각이니까 lower triangular 매트릭스니까 여기는 다 0이고 여기만 숫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죠? 여기만 숫자가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식이 이제 요런 정리가 있다는 걸 찾았어요. 이 촐레스키라는 사람이. 자, 이걸 왜 사용하는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정의부터 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해가 여러 개 존재한다면 이런 감마라는 lower triangular matrix가 여러 개 존재한다면 대각 원소가 양수인 것을 선택한다. 자,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정의를 일단 봅시다. 뭐라고요? A는 gamma times gamma transpos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제? A가 positive definite 하고 symmetric 할 때. 오케이. 자, 우리가 이 왜 positive definite 하고 symmetric 하다는 얘기를 주로 하냐면 이게 그래요. 나중에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대칭 행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양정치 행렬의 성격을 띠는 그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이제 요런 결과를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얘를 한번 봅시다. 다음 행렬이 대칭이고 일단 대칭인 건 바로 눈에 보이네요. 그 다음에 양정치 행렬, 양정치 파지티브 데피닛 행렬이라는 걸 어떻게 보이죠? 시메트릭하고 파지티브 데피닛. 우리 아까 뭐 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 곱하기 x라는 이 매트릭스가 항상 0보다 크면 이게 파지티브 데피닛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리딩 프린시펄 마이너라는 매트릭스의 요것의 디터미넌트를 본다 그랬어요. 행렬식. 예. 이게 늘 0보다 크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 모든 아이겐밸류가 다 0보다 크다. 이제 이게 0보다 크다. 이게 0보다 크다 있는데 2번, 3번은 우리가 안 배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만 봐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게 늘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자, 이때 촐레스키 분해를 행하래요. 즉 이 말은 요런 감마 함수로 한번 나타내 봐라. 자, 이런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래요. lower triangular matrix 0.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lower triangular matrix를 자, 이제 요렇게 생긴 건데 여기는 자, 지금 2x2니까 뭐 있는데 대각선 요 사이가 0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안에 있는 0이 돼도 됩니다만 오른쪽 위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걸 A, B, C라고 표현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감마 타임즈 감마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수학식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때 요것이 저 A란 매트릭스랑 이제 같아져야 되니까,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A란 매트릭스가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1이니까 얘가 지금 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돼야 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얘가 돼야 된다는 수학식이 3개네요. 즉 하나, 둘, 셋. 이것을 만족하는 걸 찾으려면 먼저 A부터 찾을 수 있겠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A를 알면 B를 알 수 있을 거고, B를 알면 C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A하고 C가 양수인 것을 선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수인 것만, 대각 원소가 양수인 것만. 그러면 이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C는 루트 3 나누기 2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다. 그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를 이렇게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자, 다음 슬라이드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뭐 잘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 수학식을 한번 봅시다. 이 수학식.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우리가 좀 많이 공부했으니까. 자, 이런 수학식이 있을 때 x1, x2, x3의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A가 하삼각 행렬이라는 사실이 계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라. 지금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X고 여기 X 벡터고 여기가 이제 B라는 이제 벡터, 여기 매트릭스니까 A 언더바라고 한번 써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X1, X2, X를 쉽게 찾을 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가 0, 0이니까 바로 우리가 1 곱하기 X1 더하기 0 곱하기 X2 더하기 0 곱하기 X3니까 결론은 X1은 1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2행 1렬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2x1 더하기 9x2 더하기 0은 2다. 근데 x1이 1이라 그랬으니까 x2도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x1, x2도 다 아니까 이제 마지막 x3 구할 때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이제 x1 더하기, 자, 이건 또 더 쉽게 또 이것도 0이네. 0 더하기 2x3가 3이라는 거니까 x1, x2 알고 있으니까 x3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 A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하삼각 매트릭스, 이게 지금 하삼각 매트릭스지 않습니까? 여기가 다 0이고 하삼각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쉽게 계산이 얻어진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정리해 보면 만약에 AX가 B라는 것이 여기서 이 안에 있는 A가 양정치 행렬이라고 가정하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그러면 촐레스키 분해에 의해서 A가 이렇게 분해되어질 수 있고, 자, 이것을 만족하는 T가 존재하므로 Y를 이렇게 두면 위의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아주 일반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써볼게요. A 매트릭스 곱하기 X 벡터는 B라는 어떤 벡터다. 여기 있을 때 이제 X가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A가 시메트릭, 얘가 이제 포지티브 데피닛 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포지티브 데피닛 하다면 얘가 감마 곱하기 감마 트랜스포즈로 이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색깔을 바꿔서 보라색으로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서 이 감마 트랜스포즈라는 거 하고 요 X하고 곱한 거, 요거 두 개 곱한 것을, 즉 감마 트랜스포즈와 X 곱한 것을 내가 Y라는 벡터로 두자.
y라는 벡터로 두자.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오리지널한 이 식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gamma times y는 b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지금 아까 제가 여기 a 곱하기 x는 b에서 a가 감마라고 썼는데 사실 이것은 이 y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삼각 행렬과 y를 곱해서 b가 나오면 y를 찾기가 is easily obtained. 아주 쉽게 얻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y가 쉽게 얻어지면 y가 뭐라 그랬냐면 이 감마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는 y니까 y가 쉽게 구해지면 감마가 하삼각 행렬인데 감마의 트랜스포즈면 이거는 상삼각 행렬 아니겠습니까? upper triangle 매트릭스다. 그럼 upper triangle 매트릭스 곱하기 x가 어떤 y라는 매트릭스면 이 x가 최종적으로는 x 이 벡터가 easily 쉽게 얻어질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스토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주 복잡한 어떤 커다란 A라는 뭐 매트릭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삼각, 삼삼각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A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것이 이게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이 가능하다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X를 쉽게 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지금 이 얘기의 흐름을 잘 따라가 보시면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X라는 벡터를 쉽게 구할 수도 있다. 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쉽게 X를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언제 주로 이걸 쓰냐면 수학적인 노테이션으로 막 이런 수학식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아주 스페셜한 매트릭스에 대한 강좌를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에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